자, 이어서 갑시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이제 정리를 한 번만 해보자면, 자,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것이 등차 수열이었고, 이 등차 수열의 기납적 표현은 하나 더 있었지. 어떤 항은 그 항의 양 옆에 있는 두 항의 평균, 등차 중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고, 당연히 등비는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것, 또는 어떤 항의 제곱은 그 양옆의 항을 곱한 것, 요거였어. 자,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마지막이 등차 수열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거를 더한 건데, 그 더한 게 하필이면 n을 갖고 있는 식, 즉 f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거였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그 어떤 수를 더한다는 게 n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상수였고, 얘는 그 더하는 애가 n을 갖고 있는 변수인 거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등차에서는 그냥 얘가 동차네 라고 끝냈던 거고, 얘는 특이하게 풀이 방법이 있었던 거지. 대입해서 나열해서 더해서 뺀다 였고, 그거를 종합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했었어. 그지? 이제 남은 건 당연히 얘처럼 생긴 애겠지. 등비처럼 생겼는데 등비가 아니네. 즉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어떤 애를 곱한 건데, 그 곱한 애가 하필이면 n을 갖고 있는 식. 얘는 상수 k가 곱해졌다면 얘는 변수인 fn이 곱해진 거고, 그지? 그래서 얘 풀이법도 똑같이 얘랑 비스무리하게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네는 더한다가 아니라 곱한다, 요 차이만 생겨. 왜 곱해야 되는지는 문제 풀면서 보자. 자, 이게 다야.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해봅시다. 805번 보자. 이게 다야. 이게 수열의 귀납적 표현. 자, 805번 보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어떤 항은 그 전항에다가 2의 n제곱을 곱하내래. 그러면 여기 n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꼴이 아니라 이 꼴이겠지. n을 갖고 있는 변하는 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나열해보자. n에다가 1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2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쭉 갈 거고, 그래서 n-1을 넣으면 an이 나오고, an-1이 나오고, 2에 n-1승이 나오겠지. 나열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쭉 더하고 얘네들 쭉 더할 건데,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위의 몸이 아니니까 못 나눠. 못 없앤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싹 다 곱해야 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항, 3항 쭉 곱한 거 n까지 곱한 거는, 자, 우변 보자. 이거 싹 다 곱할 거잖아. 곱하면 어차피 각각이 다 곱하기에 연결돼 있잖아. 그럼 여기 싹 다 곱하면 그냥 이거 싸그리 다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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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데, 그걸 순서를 살짝 바꿔서 얘 곱하기 얘로 봐도 되잖아.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A1, A2, A3 쭉 가서 AN-1 곱하기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쭉 가서 2의 n-1까지 곱한 거 다.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양변을 똑같은 겹친 애들끼리 나눠버릴 수 있지. 나누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쪽은 AN이 남을 거고, 일단 구조는 얘랑 거의 비슷해. 이쪽은 A1이 남겠지. 왜? 이만큼이 겹치니까. 그리고 이만큼이 겹치니까. 그리고 이쪽은 하나도 안 지워졌지. 곱하기 2의 1승, 2의 2승 쭉 가서 2의 n-1승. 얘가 AN. 자, 그럼 당연히 이쁘게 바꿔야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2의 1승부터 n-1승까지 곱하지운데 지수끼리 더할 거 아니에요. 지수끼리 더하려고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1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1 곱하기 2의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문제의 A에는 얘가 1이니까 생략하고 2의 2분의 n 곱하기 n-1승 이렇게 되겠네. 얘가 A에. 그러면 문제. 얘가 1024, 즉 2의 10승이 돼야 된대. 그러면 두 개 곱한 게 20이라는 얘기니까 5 곱하기 4겠지? 정답 n은 5겠다. 자, 정리된 사람들은 그 바로 위에 804번 해봅시다. 이거 뭐 비슷하게 하면 되지? 나열해보면 뭐 요런 흐름대로 갈 거고, AN을 구해서 9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A9를 구할 거니까 A9까지만 해도 되고, 이건 뭐 각자 편할 대로. 난 일단 AN 구하는 쪽으로 가볼게. n-1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싹 다 곱해서 똑같은 거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지워지겠네. 곱하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3을 했으니까 A에는 3 곱하기 얘랑 얘 남지? n분의 1 남네. 아, AN이 n분의 3이구나.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은 9분의 3. 즉 3분의 1이 정답.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딱 트리가 잡혀 있는 귀납적 수열의 표현이었고, 자, 그 다음부터 808번부터 817번까지 있는 애들은 그 외의 것들, 아무것도 아닌 애들, 그냥 지 멋대로 쓰여져 있는 애들. 그럼 걔네들의 풀이법은 없어. 그냥 대입해야 돼. 대입해서 A1로 A2 구하고, A2로 A3 구하고, 3으로 4 구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쭉 가면서 규칙이 보이면 규칙 따르는 거고, 규칙이 안 보이면 나올 때까지 넣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귀납적 정의를 보고, 쓰여져 있는 식을 보고, 아, 우리 방금 배웠던 등차네, 등비네, FN이 더해지네, FN이 곱해지네, 이거 외에는 두 항간의 관계식, 뭐 n 플러스 1항과 n항의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상해. 그러면 대입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전향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뭐 예시로 한 문제만 해보자면 810번 보자. 자, 810번 보면 a n 플러스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꿀게.
마이너스 AN에 마이너스 1에 안 넘겨도 돼, 당연히. n 플러스 1승 곱하기 n이다.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 넣어보자. 지금 첫 번째 항이 12랬으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A2가 나오겠지. 그럼 그 A2를 가지고 2를 넣으면 A3이 나오겠지. 이렇게 쭉 가보자고. 그렇게 몇 번 넣었을 때 규칙이 보이면 그냥 규칙 사용하면 되고, 안 보이면 답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고. 방법이 없다, 이건. 자,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보면 A2는 마이너스 A1에 1 넣으면 1이지. 더하기 1이네, 그냥. 근데 얘가 12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구나 가 나오고, 다음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넣어서 A3은 마이너스 A2에,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네. 해서 마이너스 11 집어넣으면 A3은 9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음 3 넣으면, 그러니까 되게 귀찮지 이건. 얘는 이제 경험해 보이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때문에 부가 풀마 왔다 갔다 그리고 거기 뒤에 n이 붙은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식의 규칙이 보이면 이제 조금 속도가 붙겠지. 자, 여기다 9 집어넣으면 A4가 마이너스 6이구나. 뭐 나올 때까지 해야지. 뭐 방법이 없다. 4 넣으면 이제 규칙 보이니까 조금 빨라지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A5는 2구나.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A6은 마이너스 A5에 플러스 5 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6은 3이구나. 7은 마이너스 6이니까 3 집어넣으면 A7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언제 나오냐? 7 넣으면 8은, 그래서 이게 싫어.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A8은 16이네? 이쯤 아닌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12보다 큰 항이 나올 때까지 하라는 얘기지. 나왔네, 16. 그러면 몇 항이야? 8항. 8항이 16 나왔지? 정답 8. 그래서 영양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813번.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얘들아, 대입을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한 거잖아. 아무거나 막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그 정형화된 형태라면 배운 대로 푸는 게 훨씬 빨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니까 대입하는 거다. 그 분간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지금쯤이면 규칙 나왔을 텐데 대입 좀 해서. 규칙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첫 번째 항이 2 나오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 나오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8 나오고, 네 번째 항이 5 나와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다시 2가 나오는 형태.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5 나오고, 이런 형태지. 즉 뭐야? 이렇게 4개씩 돌아가는 형태다. 이게 나왔어야 돼. 나오니 다들? 그러면 이 규칙대로 2026 항은, 자 4개씩 돌아가니까 4의 배수 따져야 되지? 4의 배수 찾는 법? 끝에 두 자릿수만 보면 되겠다. 26은 4의 배수보다 이 큰 수지. 그지? 그러니까 2026은 4개씩 돌아가다가 2개 남았으니까 하나, 둘. 마이너스 5. 됨. 됐죠? 자, 다음 마지막 816번 보자. 이것도 뭐 대단한 건 없고, 문제 볼게.
뭐 SN 당연한 설명 있고 첫 번째 항은 2고 SN이 주어졌는데 얘가 2AN-2다. 이때 A5 구하시오.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거 당연히 그냥 보이지 얘들아. 이 식이 이상하게 생겨도 A5를 SN을 줘놓고 SN에 대한 표현을 줘놓고 A5를 구하라는 건 뭐야? AN 구해서 5 나오란 얘기지. 근데 SN을 줬잖아. 그럼 당연히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은 당연히 이거지. SN에서 SN를 빼자. 빼면 AN이 나올 거고 이쪽은 2배의 AN 마이너스 2배의 AN-1만 남겠지. 똑같네? 2항. 그러면 AN은 2AN-1이다. 어떤 항은? 전항에 2 곱한 거다. 끝. 첫 번째 항 2, 공비 2, 다섯 번째 항 구하래. 너무 쉽지. 맞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할 거 없으니까 이따가 시간 빌 때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 자, 넘겨서 166페이지. 자, 딱 여기 기업적 정의 활용까지가 이제 한 텀인데, 자, 일단 818번 그냥 하지 마. 지워버려. 이거 소금물 농도 나올 일 없어. 절대로 안 나와. 교육과정에서 아예 사라졌어.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자, 820번 해볼게. 용암이 흐르는데 1분 동안 200m 흘렀고 그 다음으로는 1분 동안 전에 1분 동안 흘러간 거리의 절반보다 20m 더 갔대. 말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해보면 자, 처음에 200m 흘렀어. 그러면 두 번째, 즉 1분부터 2분 사이에는 얼만큼 흘렀다는 거야? 그 전에 흐른 양의 절반보다 20m 더 갔대. 이 얘기지? 맞니?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연속된 두 항의 관계식이 나오지. 뭐야? 얘는 전에 흐른 양의 절반보다 20 더 갔다. 이게 일반 항인 거지 뭐. 하나던 중에 얘들아 뭐 그냥 써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게 일반 항인 거고 여기서 AN은 뭐지? 구할 필요도 없어. 이거 뭐하러 구하냐? 그지? 자, 그럼 이런 규칙상에서 문제 뭐래? 5분 동안 얼만큼 흘렀니? 그럼 우리가 찾을 건 A1, A2, A3, A4, A5까지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끝! 첫 번째 항은 200. 두 번째 항은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뭐야? 이거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섯 개 하면 되잖아. 두 번째 항은 20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0 하니까 120. 바로 갈까? 뭐 하면 돼? 얘 반으로 나눠서 20 더하면 되지. 80. 얘 반으로 나눠서 20 더하니까 60. 얘 반으로 나눠서 20 더하니까 50. 1분, 2분, 3분, 4분, 5분. 끝. 다 더하면 200, 310, 510. 끝. 간단. 자, 당연히 너희가 할 문제는 21번.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초등학교 경시대회 때 했던 거지. 소민아, 이거 성냥개비 개수 구하려면 뭐 세야 돼? 그냥 개수 세는 거야? 3개, 9개. 이렇게 세는 건가? 이거 뭐 세는 거니, 얘들아? 문제에서 성냥개비 개수를 세라고는 했지만, 뭐 세면 돼? 초등학교 나왔지, 얘들아? 이거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잖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세야 돼? 삼각형 개수 세야지.
하리나 두 번째 도형에서 삼각형 몇 개로 세야 돼? 잘 생각하고 말해. 삼각형 개수 몇 개로 세야 돼? 세 개로 세야지. 삼각형이 3개니까 성량개비는 9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지야, 세 번째에선 삼각형 몇 개로 세야 돼? 6개. 다들 이해됐을까? 각각의 도형마다 성량개비의 개수는 삼각형 개수에 3 곱하면 되잖아. 그지? 삼각형 하나당 3개 쓰니까. 그럼 첫 번째에서는 요렇게 하나. 두 번째에서는 요렇게 3개. 세 번째에서는 요렇게 6개. 네 번째에서는 요렇게 10개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성량개비의 삼각형 개수는 1개. 하나 여기 몇 개? 이쁘게. 이쁘게. 그러니까 3개인데요. 이쁘게 쓰자고. 그치. 그치. 이게 삼각형 개수 아닐까? 각각의. 그러면 성량의 개수는 이렇게 가겠지. 왜? 왜? 응? 그러니까 어디가 이해한대? 어. 그러니까 그 도형을 이루는 삼각형이 3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4개지. 근데 3개로 쳐야 이거 삼각형 3개 가지고 만들면 두 번째 도형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성량개비가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씩 본드로 붙었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이거 몇 개 있어야 두 번째 도형 나오니? 세 번째 도형은 이렇게 생긴 게 6개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끝났지? 그 문제에서 20번째 그림에는 성량개비 몇 개 있냐라고 했으니까 이 규칙상 20번째 도형의 삼각형의 개수는 이거일 거고 20번째 도형의 성량개비의 개수는 이거겠지. 얘가 정답. 그러면 당연히 요거겠다. 끝. 이해됨?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자, 정리할 거 하고 이제 봅시다. 마지막 대소의 찐막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자, 이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희가 실제로 증명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만약에 있다면 아주 전형적인 기본 문제를 가지고 수행으로 쓰는 정도? 그게 아니고서는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너희가 167, 168, 169까지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0% 빈칸 넣기야. 알겠지? 완전 기본 전형적인 기본 문제를 너희가 수행해서 증명해 보라면 뭐 해야지 뭐. 그거 아니고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빈칸 넣기야. 무조건 거의. 즉 빈칸 넣기 문제로 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한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증명하라고는 안 시킨다는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그 증명하는 거를 너한테 완벽한 증명을 원한다면 그냥 증명하라고 서술형에 내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그건 확실해. 근데 일단 내용은 알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보자. 이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이 구조, 논리적인 구조가 이해가 돼야 돼. 논리적인 구조. 수학 말고 논리적으로. 자, 보자. 나는 어떤 거가 어떤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어떤 사실이건 간에 걔가 맞다는 걸 항상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자, 이 수학적 귀납법은 딱 3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든. 첫 번째, 나는 어떤 수식이 항상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자,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 가장 쉬운 식으로 증명을 해보자. 자, 우리는 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지. 근데 누군가가 물어봤어. 이거 n이 10이어도 돼요? 100이어도 되고? 이거 1이어도, 1억이어도 돼? 물어봤어. 그럼 1억 이거 증명하려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증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야, 1부터 1억까지 더하면 여기다가 n에다가 1억 넣은 거랑 똑같이 나와 라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1부터 1억까지 언제 구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자, 얘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다고 치자. 그럼 첫 번째 할 일.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 그러면 n에다 1 넣으면 되지. 1은 뭐 넣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봤어. 여기에다도, 여기다도. 그러면 n에다가 1 넣으면 좌변은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 k일 거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얘들아, 이거 뜻이 뭐야? k에다가 1부터 1까지, 즉 1만 넣어서 더 쉬우니까 1이지. 이것도 1이지. 보이잖아. 이거 맞네. 됐지? n이 1일 때 성립했어. 다음, 두 번째. 이건 쉬워.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어질 때가 중요한데, 자, 두 번째 할 일. n이 임의의 수 k일 때. 몇인지 몰라. 이 k는 1000일 수도 있고, 10,00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어. 임의의 수 k일 때, 성립한다. 잘 들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즉, K라는 임의의 수를 N자리에 넣었을 때 이 식은 맞아 라고 일단 두자는 거지. 일단.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K까지 K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자, 얘가 맞아 라고 가정하자고. 일단은 이게 맞아. 즉 N이 1일 때는 맞았는데 K가 2여도 3이어도 4여도 100이어도 1000이어도 만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자고. 일단은 그 상태에서 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가 중요한데 여기를 잘해야 돼. 3단계는 뭐냐면 이 n이 k일 때에서 바로 다음 항,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 이러면 증명이 끝나. 그럼 왜냐? 왜? 논리적 구조가 왜 이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자, n이 1일 때 되는 거 확인했어. 그 상태에서 얘는 묻어둬, 일단. 자, 임의의 수 k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지. 그 상태에서 걔보다 딱 한 칸 더 간 k 플러스 1일 때 됐어. 얘가 맞다라고 했더니 얘도 맞는 말이 됐어. 됐지? 그러면 이제 얘를 끌고 와봐. 얘들아, k번째 항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놓으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도 맞았대.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항이 됐다는 걸 갖고 오면 무슨 논리가 되냐면 첫 번째 항이 되니까 두 번째 항도 되겠네. 그럼 다시 주어를 두 번째 항으로 바꾸면 두 번째 항이 되면 세 번째 항도 된다는 얘기네. 이 구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또 다시 주어가 세 번째 항으로 바꾸면 세 번째 항이 되니까 네 번째 항도 되겠네. 그럼 주어를 또 네 번째 항으로 바꾸면 네 번째 항이 되니까 다섯 번째 항도 되겠네. 영원히 되겠네. 증명 끝.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증명이야. 무슨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K번째, 임의의 K번째 항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항을 보니까 됐네? 그러면 야, 첫 번째 항이 된다며. 그럼 두 번째 항도 되겠네? 이 구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항이 되면 세 번째 항도 되겠네? 세 번째 항이 되면 네 번째 항도 되겠네? 네 번째가 되면 다섯 번째 되고 다섯 번째 되면 여섯 번째 되고 100번째 되면 101번도 되고 1억이 되면 1억 1도 되겠고 1조가 되면 1조 1도 되겠네. 영원히 되겠네. 다 되네. 증명 끝. 이해됐어, 얘들아? 일단 논리적인 구조는 이런 거고. 오케이? 논리적인 구조 이해됐어, 얘들아?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는 건지?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세부적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너희가 빈칸 넣기에서 할 일인데. 잘 들어? 여기서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만큼은 n이 k일 때 좌변 값이잖아. 그때 이 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잖아. 좌변의 입장에서, 그치? 그러면 좌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변이 문제인데 우변에서 원래대로라면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지금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서 k 곱하기 k 플러스 2라고 쓰면 될 것 같잖아.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얘들아, 이게 맞다라고 가정했지. 즉 얘가 뭐야? 등식이잖니. 이 등식의 성질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여기로. 뭐냐면 얘들아, 좌변에 얘 더했지. 내가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썼지. 왜냐면 얘랑 비교했을 때 좌변에 누가 더해지는지를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 됐어?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좌변에 k 플러스 1이 더해진 거 자명하지. 맞아? 그러면 얘들아, 이 등식이 성립한다며. 가정했잖아.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한 거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거야. 원래 우변에 얘 있었지. 근데 이 등식에서 좌변에 k 플러스 1을 더했지.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했어. 얘들아, 그럼 얘가 맞는 등식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맞는 등식 아니야? 좌우변에 똑같은 수도였잖아. 맞잖아, 얘들아. 등식에다가 좌우변에 똑같은 수 더하면 등식 안 깨지는 거 아니야. 똑같잖아. 맞는 말이지. 즉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말이지. 여기까지 끌고 왔지.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우변을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맞는 말이다. 얘가 맞는 말이면 얘도 맞는 말이지. 됐지? 그 상태에서 얘를 정리하자고.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되지. 그러면 이제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지. 얘가 맞다, 이 등식이 맞는 등식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좌우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했어. 그럼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 식을 정리를 쓱 해보니까 얘가 됐지. 그러면 얘는 얘다까지도 맞는 말이지. 근데 이 식이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요 식에서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셈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가 맞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얘도 맞네.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이 등식으로 끌고 온 거잖아, 지금. 얘가 맞으니까 얘도 맞아. 근데 우변을 정리해보니까 얘가 됐어. 그러면 얘는 얘다가 됐지. 맞는 말이잖아. 근데 얘가 뭐야? 저기다 그냥 k 플러스 1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k 플러스 1이어도 되네. 가 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증명이 끝난 거지. 얘가 맞다라고 하고 좌우변에 똑같은 식을 더해서 여기까지 맞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얘를 정리해놓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식의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셈이 됐네? 가 된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라는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논리의 구조대로 얘가 맞으면 얘가 맞대. 그러면 얘가 맞으면 2가 맞겠지. 2가 맞으면 3이 맞겠지. 3이 맞으면 4가 맞겠지. 다 되네. 끝. 이게 수학적 기능법이야. 자, 그래서 한 개만 더 풀어보자. 한 개만 더 해볼게. 825번을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래서 얘들아, 요 짓을 잘하면 돼. 뭐야?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해.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해. 요 상태에서 n이 k 플러스 1, 이 바로 다음 항을 추가하잖아? 그때 좌변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k 플러스 1항을 더하랬으면 더하면 되지. 똑같이. 그 다음에 우변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라고? 그냥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는 짓.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최종 결과물인 거고. 우린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변은 시키는 대로 하고 우변은 어떻게 하는 거야? 좌변에 추가된 거를 똑같이 더하는 거라고. 왜? 그래야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는 게 되잖아. 그 상태에서 얘를 변형해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은 거네. 이렇게 흘러가야지. 오케이? 자, 825번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지금 문제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를 한 게 2n 플러스 1분의 n이래. 맞대. 그렇대. 근데 증명을 해보자. 이 식이 왜 맞는지, 진짜 맞는지 증명해보자. 그래서 문제 흐름 따라 가보자.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자. 그럼 n이 1이라는 건 여기다 1 넣어, 얘가 일반항이니까. 1 넣으면 뭐야? 그냥 첫 번째 항만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1 곱하기 3이지. 얘가 좌변이지. n이 1일 때니까. 다음 우변에다가 1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3분의 1이네. 맞아? 맞네. 통과.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고 이건 어렵지 않지. 자, 다음 두 번째 할 일. n이 임의의 수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 즉 그냥 쓰자고. 그냥 써놓자고. 여기다가 그대로. 그럼 n자리에 k 넣으면 되니까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이 k일 때까지니까 2k-1분의 2k 플러스 1분의 1 이 좌변. 우변은 2k 플러스 1분의 k가 맞다고 가정하자고. 이 등식은 맞는 등식이야 라고 가정. 됐지? 자,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과정만 잘하면 돼. 세 번째 할 일, n이 바로 다음 항인 k 플러스 1일 때 되는지를 보자고. 그러면 얘들아 좌변 봐봐. 원래 있던 식 k항까지 합이지.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추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면 추가로 뒤에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좌변에 더해지는 게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1이 붙겠지? 맞니? 이게 원래 있던 요 식에다가 이게 추가되는 거지.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맞아?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 우변에다가 좌변에 더한 애를 똑같이 더하는 거라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건 결론이고.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논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맞다라고 가정했어. 이 등식이 맞는 등식이야 라고 가정했어. 그럼 얘도 당연히 맞는 등식이지. 왜?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할 일은 뭐야 얘들아? 얘를 정리하는 거지. 얘를 정리했을 때 뭐 나오면 돼?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넣은 셈이 돼버리면 되지. 그럼 증명이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얘를 정리해보자. 통분해야겠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얘한테 2k 플러스 3이 곱해지니까 2k 제곱 플러스 3k가 될 거고 플러스 1이겠지. 인수분해해보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2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지. 약분되네? 약분. 해놓고 보니까 뭐 남아?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남지. 우변이. 근데 써놓고 보니까 뭐야? 아, 저기 여기 있는 우변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으면 이거 나오잖아. 아, 맞네. 얘가 맞다라고 가정해서 얘까지 맞는 등식이었는데 얘가 맞는 식이야. 근데 얘를 정리해보니까 얘 나왔잖아. 지금 얘가 얘 됐잖아. 정리해보니까. 그럼 얘는 얘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뭐야? 저 식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셈이잖아.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이라도 맞네. 그러니까 논리 구조상 아, 다 되네. 가 돼서 증명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빈칸을 채워보면 얘들아 가의 올식이 뭐겠어? 가. 얘가 가지. 좌우변에 얘를 더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얘가 가. 다음 나는 뭐야? 그게 결론이지. 그래서 가를 더해서 우변을 정리해보니까 얘가 됐대. 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가, 얘가 나가 되겠다. 끝. 자, 정리되고 된 사람들은 그 옆에 824번을 해봅시다. 824번에서 지금 요런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보래. 자, 이건 뭐 참고로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가볍게 소개했었지만 얘는 얘네들 있잖아. 이거. 이 수열 뭐야? 내가 그냥 가볍게 소개했던 몇 급수라는 애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수열인데 앞에 거는 2, 3, 4, 5, 6, 7 n 플러스 1인 등차 수열이고 뒤에 오는 2의 1승, 2의 2승, 3승, 4승, 2의 n승으로 되어 있는 등비 수열이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도 있다. 이름은 몇 급수. 배울 일은 딱히 없을 거다. 라는 거고 여튼 자 얘가 성립함을 증명해보래 해서 순서대로 가보면 첫 번째 n이 1일 때 그럼 n이 1이라는 건 얘밖에 없다는 소리지. 첫 번째 항만 있다는 소리니까 좌변은 2 곱하기 2고 우변에 n에다 1 넣었으니까 4네. 맞고 다음 두 번째 할 일 n이
K일 때 된다라고 식을 써놓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의 세제곱 쭉 가서 n이 K일 때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승이 여기까지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3단계 n이 K 플러스 1일 때 된다라고 찾아야지. 해서 할 일은 좌변에 있던 요 식에다가 이게 K까지 합이잖아? 거기에다가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항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지. K 플러스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 얘가 일반항이니까 여기에다가 n 자리에 K 넣으면 얘잖아. K 플러스 1 넣으면 얘잖아. 그러면 좌변에 얘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라고. 왜? 그러면 이 등식까지도 맞는 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여기까지는 부등식이 훨씬 더 어렵단 말이야. 지금 등식이잖아. 다음 페이지 부등식이야. 얘를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이것도 이것도 K 플러스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X로 치환에 따라가면 KX랑 K 플러스 2X지. 그럼 이거 합쳐질 수 있지. 2K 플러스 2에 이렇게 합쳐지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2 빼내면 K 플러스 1에 2가 얘한테 붙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뭐야 원래 내가 알고 싶은 식에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셈이 돼버렸네. 증명 끝.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지금 양변에 가를 더하랬으니까 얘가 가겠네. 다음 그래서 우변을 정리한 게 나지. 얘가 나겠네. 끝. 됐을까? 이게 딱 전형적인 수학적 귀납법 이용한 증명이야. 알겠지? 딱 요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넘겨보면 얘들아 지금 168, 169페이지에 문제가 뭐 5개 있는데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건드리는 거 말고는 굳이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828번을 할 거거든. 자, 일단 830번은 그냥 하지 말고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외에 26, 27, 29번은 개인적으로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 괜찮아. 하면 좋지. 나쁠 건 없지. 하는데 뭐 나쁠 일이 뭐 있겠어. 근데 굳이 싶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 특히나 부등식은 좀 어렵거든.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까지 한 건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등식이니까 여기에 거랑 여기 거랑 똑같아야 돼. 그지? 근데 부등식이면 얘기가 좀 달라져. 나는 가가 나보다 이렇게 같으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가가 나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굳이 계산했을 때 여기에 있던 나가 똑같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나보다 작은 애가 나와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게 알고 싶어. 근데 여기를 계산했더니 꼭 마이너스 1이 나올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2여도 되잖아. 마이너스 3여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아니지. 거꾸로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내가 막 문제를 풀어봤더니 K는 1보다 크대. 그래도 이거 맞잖아. 1보다 큰 수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러니까 등식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부등식에서는 다른 값 나와도 돼. 그래서 어려워. 등식보단 부등식이 어려워. 자, 그래서 내가 예시로 드는 828번 하나만 해보자. 혹시나 조금이라도 한번 내 손으로 부등식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827번 정도는 한번 해보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 대수 끝. 자, 828번 마지막 문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4분의 1 쭉 가서 루트 n분의 1까지 더한 게 루트 n보다 무조건 크대. 이걸 증명하고 싶어. 자, 그래서 증명을 할 거야. 일단 큰 틀은 똑같아. 우리 배운 대로 부등식이란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 자, 근데 문제에서 n은 2 이상이라고 줬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 넣는 게 아니라 2 넣어야지. 해서 첫 번째 n이 2일 때, 첫 번째 항이 2니까 2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그럼 2 넣으면 루트 2까지지. 그러니까 좌변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은 2 넣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지. 맞네. 물론 진짜? 라고 한다면 계산해보면 나와. 계산해보면 이쪽이 커. 그냥 숫자거든. 그래서 성립해. 오케이, 됐고.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즉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 루트 k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겠지? 거기다가 좌변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 좌변에 추가됐지. 일단 이거 당연히 양수잖아. 그지? k는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듯이. 그러니까 우변도 똑같은 애가 더해지면 부등식은 변함없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하겠지. 구조 똑같다니까? 똑같아. 똑같은데 아까 등식에서는 얘를 정리했을 때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루트 k 플러스 1이 딱 나와야 되는 거고, 부등식에서는 그게 안 나와도 돼.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되거든. 그 차이야.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 정리해야지. 정리합시다. 루트 k 플러스 1분의 루트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그냥 한 번에 가자. 플러스 1 통분해서 됐니? 통분해서 계산했네. 됐을까 얘들아? 요거 루트 k 플러스 1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요거 나오는 거 보이니? 됐지? 자, 그래서 얘가 나왔잖아. 그럼 너희 지금 이거 우리 아까 등식 했으면 이거 정리하면 루트 k 플러스 1 나와야 되지. 맞아? 근데 얘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문제를 봐봐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일단 가에 오는 게 얘라는 것까지 따라왔을까? 얘가 가라는 거. 얘를 정리했어. 가. 지금 첫 번째 나온 가 보면 이렇게 있고 는 하고 루트 k 플러스 1분의 가 이렇게 돼 있잖아. 정리했으니 이거 나왔잖아. 됐지? 얘가 가. 오케이, 따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줄 봐봐. 그 다음 줄이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거든. 식을 변형했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줄 이때 루트 k 플러스 1분의 가 우리 구했으니까 가 쓰자. 얘가
루트 K 플러스 1분의 나보다 크대. 무조건. 근데 이 나는, 이 나까지 들어간 이 분수가 누구랑 같냐면 얘가 루트 K 플러스 1과 같대. 얘들아, 이런 거에서 이거를 너희가 하나부터 10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는 너희가 착 생각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너희에게 원하는 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봐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잘 따라가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맞는 식이 나오는지만 너희가 잘 찾아봐. 이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빈칸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가 나잖아. 근데 이게, 이 분수가 얘랑 똑같대.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K 플러스 1.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되잖아. 이 분수랑 얘랑 똑같대. 여기가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이 와야지. 얘가 나지. 그래서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해됐어? 다들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 나에 오는 게 K 플러스 1인 거? 문제에서 얘가 얘랑 똑같다며. 그럼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보자. 왜 그런지? 왜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큰데 왜? 봐봐, 얘들아. 이거 얘를 바꿀게. 이게 더 보이겠다. 얘 살짝 바꿔볼게. K 플러스 1. 요거 굳이 바꾸자면 이렇게 바꿔도 되지. K를 루트 K 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가 커, 얘가 크지. 얘는 K 제곱에 K를 더 더했잖아. 여튼 루트 안에 있긴 하지만 K는 양수잖아. 항의 개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루트 K제곱만, 루트 안에 K제곱만 있고 1 더한 거고 얘는 루트 K제곱에 K까지 더해서 루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다면 얘가 얘보다 큰 건 확실하지. 얘가 얘보다 크지. 분모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지. 근데 얘가 뭔데? 얘가 이거 왜 튀어나온 거야? 얘가 뭐야?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에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식이잖아. 루트 k 플러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하면 k 플러스 1 나오고 루트 k 플러스 1이잖아. 이거 유리화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 나는 지금 얘가 얘보다 큰 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쟤가 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게 얘잖아. 얘가 얘보다 크대. 그거 우리가 찾아냈잖아. 다가 나보다 커. 근데 우리가 이 흐름으로 찾아낸 게 가가 다보다 크대. 라고 찾아낸 거잖아. 근데 나는 가가 나보다 큰 게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야, 다가 나보다 큰 수야. 그러면 가가 다보다 크면 당연히 가는 나보다 큰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증명된 거다. 그래서 부등식이 조금 어려워. 왜냐면 등식에서는 뭐야? 가가 나랑 똑같은 거 보이면 그냥 얘 이거 정리했을 때 그냥 얘가 나가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부등식은 달라도 된다고. 요런 구조가 되면 되니까.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거 이해돼, 얘들아? 지금 가나다가 좀 겹쳐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지울게. 이건 답이니까. 구조 이해돼, 얘들아? 나는 최종 형태가 뭐야? 나는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걸 알고 싶어. 근데 이 구조대로 가보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가는 다보다 크대. 근데 보니까 다는 나보다 큰 애야. 그러면 야, 가가 다보다도 큰데 당연히 나보다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풀어준 것만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어차피 일단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첫 번째, 중요도가 매우 떨어져. 두 번째, 너희가 이걸 실제로 증명할 일 없어. 빈칸만 넣으면 돼. 빈칸만 잘 찾으면 돼.
그런 의미에서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나는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 번쯤은 너희가 한 번쯤은 보라고 해본 거고.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에서 증명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그래서 혹여나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으면 827번 하나 정도는 해보란 얘기고, 그것도 싫으면 뭐 안 해도 그만. 상관없어.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라면 내가 시켰을 텐데 기말고사니까 또 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수였고, 남은 시간 동안 좀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170페이지까지 다 풀면 나한테 말하고, 시간이 좀 모자라면 이따 자습 시간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가면 좋겠다.